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일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됐지만 그 반대되는 정황 이런 것이 이제 하나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는요. 언론이 일부라도 부정선거 이슈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주요한 언론들 있잖아요. 힘 있는 언론들. 이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언론은 부정선거를 이렇게 터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데요.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라고 지금 주장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동안 음모론이다, 쓸데없는 낭설이다, 과대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매도했잖아요. 자, 그렇게 될 그 단계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가장 고급한 정보를 여러 각도에서 다 취합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윤 대통령은 특히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일국의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하고 판단한 뒤에 부정선거를 거론했다. 이것은 그 어떠한 주장보다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중국이라든가 북한 쪽에서 이제 손을 안 뻗친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데가 사법부가 되겠죠. 사법부, 국회, 사법부 이런 데입니다. 언론 이런 데. 그나마도 그 좀 살아있는 곳, 대한민국적 어떤 그런 가치, 그런 정체성을 수호하는 곳이라면 이 검찰이 되겠죠. 옛날부터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검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보다도 검찰이 더 보수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보수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동성에 기반한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가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번에 우리 군 보셨죠? 우리나라 군인들, 이 장군들은 말이죠. 직업인들입니다. 그냥 직업이 이제 장군이죠. 군인이고 국가보다도 가족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 그런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거 이재수 장군이 그런 식으로 자살을 했었죠. 저는 자결이라고 봅니다만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갔잖아요. 군인들이. 별들이 아무도 안 갔다니까. 단 한 명이가 갔었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검찰은 문재인 시절에도 검찰 내부 조직은 어느 정도 살아 있었고요. 물론 그 문재인에게 이제 부안해동한 거기에 부역자들도 많았지만 안 그런 검사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 검사 조직이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수원지검에 소속된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공유하는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기밀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대통령은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장 검사는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자, 어떤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라고요.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계엄 포고령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2차 담화에도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의 외세의 개입까지 이야기했다고요. 중국이잖아요. 그거는 북한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파악하려고는 안 하고 대통령을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너 내란 숙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입니다. 자신들은 이 내란 선동을 하는데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원래 그들이 잘하는 게 선동이에요. 선동은 뭘 합니까? 팩트를 갖고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갖고 뭐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것은 선동으로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거나 아주 작은 팩트를 갖고 어마어마하게 과장, 왜곡, 뻥튀기 하는 거죠. 그 날조 조작하는 겁니다. 그걸 저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지금 세뇌당했다 혹은
선동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을 그냥 뭐 닥치고 믿으면 안 돼요. 주류 언론들이 지금 대통령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뉴스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인식을 갖고 의심을 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저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면서 달을 가리켰거든요. 근데 달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달 안 봐. 손가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전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고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사법부도 그런 입장에 서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지금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혐의가 내란 수괴잖아요. 이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검거의 법정형밖에 없습니다. 그 이하는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검거입니다. 평생 밖을 못 보게 돼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중범죄의 그 어떤 위험성을 무릅쓰고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계엄을 선포했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라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아보자.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 이게 지금 일파만파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에 있는 그 한 지방법원의 그 부장판사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인신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불법한 것이 아닌가,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해서 또 그 발칵 뒤집어진 내용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요, 그 판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판사보다도 비난하는 판사가 더 많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개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지. 좌경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뭔가 수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을 구속시킨 그 차은경 판사, 일개, 그 이제 돌아가면서 그 당직을 맡는 당직 그 영장 판사잖아요. 그 한 명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대통령 구속되면 안 되는 존재예요. 현직 때는. 그 어떤 경우도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가보더라도 대통령을 구속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요. 혁명 외에는 없어요. 혁명 외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어떤 사주 세력이 있는 거야. 북한, 중국 같은 이런 거대한 사주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때 무엇으로 관여합니까?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예요. 저는 창경에 대한 그 재산 내역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워 팰리스 산다라는 뉴스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타워 팰리스 아무나 삽니까? 판사들 월급 많습니까? 그렇게 안 많거든. 판사들은 세전 1억 받는 판사가 없어요. 대법관들도 그 정도 되기 힘들어요. 대법원장쯤 되면 이제 세전 연 1억 정도 된다. 1억 한 1천쯤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월급 받는, 그 정도 급료 받는 어떤 직장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리고 요즘은요, 산업공상, 그 과거 조선시대가 아니야. 국가기관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이 수입이 좋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판사 필요 없어. 검사 그런 거 필요 없어. 국회의원도 필요 없어. 그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시대죠. 그러니까 절대 이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는 뭐 고유 가려면은 돈도 이렇게 많이 갖게 되잖아요. 땅도 많이 갖게 되고, 농토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기업인들이 가장 부유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부유층이 있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뭐 들이대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입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떡하니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근데 판사들 대부분이 부유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유한 집에서 산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뭐 주식 투자해서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이번에 그 문제가 된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 그 재판관 한 명 있었죠. 뭐 주식 투자도 할 줄 모른다. 남편이 뭐 대신해 줬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던데 그 뭐 투자만 해가 그 주식 투자라든가 단타죠 주로. 단타라는 게 뭡니까? 직무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냥 이걸 이제 주식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뭐 넣었다 뺐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십억을 갖고 있고 남편도 몇십억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최고 법원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관의 재판관이다. 이미선 재판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거나 이 창경이도 그 타워팰리스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가 막혀. 자, 아무튼요. 이 현직 검사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이 되려고 하면요. 이런 일까지 터지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대통령의 시간이 지금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사법부에 마지막으로 뉘우칠,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 지금 당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